오늘은 수능일이죠. 2018년 11월 15일인데요. 제 통장에 돈 들어온 날이군요. 오늘 그 인콘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왠지 이 주식은 개인 투자가들이 좀 희노애락이 많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작고 2천억 정도 되고 바이오 붙였고, 또 바이오가 그냥 바이오가 아니죠. 인콘에 붙인 바이오는 또 차세대 항암제 4세대죠. 보통 우리가 4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HLB나 필룩스나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걸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를 넘어선 항암제를 거의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큰 그림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하필 제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콘에서 좀 체크할 거는 충분히 아마 대부분 오해할 할 겁니다. 왜 주가 빠지는지. 오늘 뭐 재료가 나쁜 재료도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는 재료인데 주가는 거의 20% 이상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약간은 기업을, 물론 제가 인콘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종목을 다 색소들이 알 수 있겠어요. 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런 주식은 또 이런 게 있어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구나. 네, 그거를 사모펀드 쪽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인콘은 지금 최대 주주가 전부 다 사모펀드입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게 원래 그 방탄소년단, 예, 신기하죠. 예, 방탄소년단 방준혁 회장이 한 30%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작년 17년도 7월 달에 H 앤더슨이라는 회사가 가져와서 지금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워낙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모펀드입니다. 뭐 더스톤 성장 1, 2호가 뭐 각각 나눠서 한 16% 갖고 있고, 또 조금 작지만은, 네, 또 모르겠어요. 브랜든 파트너스가 누군지.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한 뭐 얼추 4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딱 보면 이제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최대 주주가 전부 다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모펀드라는 거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펀드 들죠. 예, 그걸 공모펀드라고 그러고, 사모펀드는 간단히 말해서 거들만의 리그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있으면 대부분이 기업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 재료 붙여서 주가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주가 올리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이제 바이오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인콘이라는 회사가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도 16년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플로를 조금 보면, 이 회사가 보면 어디 갔니?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원래 이제 통합 관제 솔루션도 만들고, 뭐 DVR 장치도 만들고, 또 소방 방제 시스템도 만들고, 영상 보안도 만들고, 그렇죠. 갑자기 나노메딕스 생각 안 납니까? 안 나세요?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나노메딕스도 원래 스플링클로 만든 회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돼지 바이오 붙여가지고 주가가 올랐던 주식인데, 물론 그거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는 아닌데, 왜냐면 같이 바이오 붙이는 게 그림이 좀 다르니까. 근데 인콘이 오늘 이제 사실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 상당히 좋은 걸 인수를 했는데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조금 플로를 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방준혁 회장이, 예, 넷마블 게임자 방준혁, 예, 방시혁이 아니고 제 초반에 오타 있었습니다. 같은 방시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BTS 아닙니다. 초반에 약간 오프닝에 약간 BTS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방시라서 헷갈렸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방 회장이 원래는 36.5%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메모를 그렇게 해놨었는데, 얘들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최대 주주가 H 앤더슨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최대 주주죠. 네, 요게 이제 팩트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콘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네, 바로 미국의 차세대 항암제 4세대를 만들고 있는, 이름은 좀 어려워요. 이뮤노멧 테라퓨틱스. 예, 요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미국의 임상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이 회사에서 지금 차세대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1상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2년 정도에 2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콘의 사실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이 회사 인수예요. 네.
이뮤노메틱. 아우, 이름도 어렵네요. 이뮤가 보통 들어가면 면역이란 글자가 붙는 건데, 이뮤노멧 테라피틱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수를 늘리죠. 그건 개수작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액면 분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이제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 주식수가 100만 주면 5배수로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주식수는 500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5분의 1로 다운을 시키죠. 근데 보통 이렇게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제조업이 이렇게 미국 회사 인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주가가 낮는 걸 좋아합니다. 투자가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예, 그래서 모든 한 가지 명심할 게 뭐냐면, 바로 작년 11월 달도 벌써 무상증자를 당해야 되는데, 작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투자가들이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늘려야 돼요. 거래량 늘리기 위해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액면 분할. 그리고 원래 좀 돈이 있었다면, 원래 이제 주식, 무상증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본잉여금이 있을 때, 그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작에 이 인코는 작년 12월 달에 여기 보면 10월 달에 최대 주주 바뀌면서 이 자식들이 H&N 앤더슨들이 벌써 한 달 있다가 무정을 때렸어요. 벌써 이제 주식을 배수로 늘려놨습니다. 배수로 늘려놨고, 결정적으로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3배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주가 300주 됐어요. 그쵸? 1대3. 100주가 300주 됐고, 이거 보세요. 500원짜리가 100원 됐으니까 또 곱하기 5가 됐습니다. 무상증자 한번 때리고 액면 분할했더니 100주가 300주, 300주가 1500주 됐어요. 주식수가 무려 15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주식이 무려 1억 2600만 주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거는, 회사가 진행하는 플로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나온 재료를 조금 보면, 미국에 이제 이 기사 나온 거예요. 베리언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재료가 나오고 지금 주가가 엄청 빠진 건데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만 놓고 보면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얘네들이 베리언트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콘이 이쪽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114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최근에 인콘의 그 뉴스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150억 정도를 땡긴 게 있어요. 그래서 납입을 잘 했습니다. 요거 보면 11월 초순에 여기 150억 정도를 납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발행을 했어요. BW를. 대상은 뭐 한국 대성바이오신타.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리 없이 돈을 잘 땡겼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오늘 이 회사를 인수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베리언트사 150억이 들어왔으니까 150억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건 잘 보면 인콘이 이 베리언트사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네들이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콘이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베리언트 회사가 계속적으로 임상을 잘 할 수 있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분을 가져오는 거죠. 지분 수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를, 베리언트라는 회사는 그래도 뭐 이런 신장 질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말이 어렵습니다. 뭘 궁신궁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장 맥점인 그 이뮤노메타라픽티스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요지하고 다 차치하고요. 전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주가가 빠질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죠.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이미 12월달, 작년 10월달부터 작업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보면 7월달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7, 8월달에 주인이 바뀌고 12월달에 1대 3배수 무정을 때렸어요. 네, 그리고 땡기고 쭉 하다가 뭐 6월달 빠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장 때문에 빠질 건 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작업으로 무상증자해서 결과적으로 작업한 이후에 15배의 배수를 늘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착시 효과 때문에 뭐 1대 5를 때렸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만원 더 했겠죠.
예, 요게 2,000원이면 곱하기 5로 해야 되니까 가격 착시 효과 때문에 이제 물량을 좀 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올렸죠. 되게 가볍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왜 거래가 없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시장 유통 물량이 40%밖에 안 돼요. 애꿎은 개미들은 요게 걸려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런 조합들은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2%는 시장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려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데서 작업을 하죠. 예, 아주 거래 없이 올렸습니다. 이때 거래 없이 올렸는데 오늘 딱 때려버렸는데 제가 보니까 나오는 창고가 수상해요. 예,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미래에셋 대우 창고에서 무려 270만 주요. 메리츠 창고에서 230만 주. 둘이 합치면 500만 주예요. 그럼 이거를 자전 돌리는 거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아침에 했다가 잡아당길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집하기 위해서 특정 창고에서 500만 주를 때리고 뭐 NH 창고나 이쪽으로 받아준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뭘 봐야 되냐면 기타 범인이 매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주식은. 네. 왜냐하면 이런 주식이 누가 외국인이 투자를 할 거며 펀드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의 다가 개인들하고 외국인들만 잡힌 이 외국인의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외국인은 그냥 까만 머리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가 10배가 터져요. 2천만 주. 평소에. 근데 사모펀드에서 사실 지난 12일날 기타 법인에서 53만 주가 나오고요. 오늘 이렇게 합쳐가지고 주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합치면은 130만 주, 22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하게 재료 노출로 인한 선반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요 중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일반 법인을 말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반 법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법인.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주식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 아침부터 때렸으니까. 주가가 바닥권에서 때리면 상관이 없는데 5분봉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때렸습니다. 벌써 거래량이 뭐 200만 주 때렸으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때리면은 약간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배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지난 6월달에 빠진 거와 약간 비교해도 돼요. 이때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럼 이러면 6월달에 하락했던 이유를 보통 이제 바이오주가 하락할 때는 임상이 실패하거나 뭐 납입이 지연되거나 이럴 때 하락을 하죠. 그럼 그런 걸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6월달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가를 저는 메모가 안 적혀 있어요. 예, 제가 원래 이 주식을 잘 안 보니까 이런 거 옛날에 적어놨던 것 같고요. 그럼 6월달로 다시 돌려봐야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내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회사를 뭐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예, 같이 분석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6월달에 많이 급락을 했었어요. 왜 급락했는지 찾아야죠. 예. 아직까지는 기사에 특히 나온 게 없군요. 6월달에 뭐 우리 장버 때문에 빠졌나? 근데 이때 이제 6월달에 재료가 있었죠. 예, 이문음의 탈압에 투자한 거. 아, 정말 이문음의시라고 합시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6월 20일 자료고. 예. 그러면은 이때도 이제 엄청 열심히 돈 찍어가지고 땡겨 썼어요. 예. 없네요. 기사 없어요. 6월 15일 쯤에. 그러면 거의 같은 라인은 아닐까. 아까 보면 6월 20일 날 확정 공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친구는 확정 공시, 이 회사가 이문음에서 인수한 게 6월 20일이에요. 근데 6월 20일 날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빠졌죠.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2의 바이오 회사 인수했는데 때려버렸다. 그러면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재료 노출입니다. 재료 노출보다는 재료에 팔자. 그게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가 이렇게 너무 여러 애들이 있으면은 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150억 찍은 것도 다른 데예요. 물론 걔네들이 어느 정도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제 3자 관점에서 주가를 분석할 때는 재료 노출을 일단 때린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주식을 할 때. 야, 씨.
바이오 붙여가지고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이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우 그냥 뭐 좋아. 이뮤노멧 회사 좋고 잘 가고 있어. 그런데 약간 저는 조심스럽군요. 가만 보니까. 응? 뭐가? 그냥 가만히 한번 보시자고요. 다 좋다 이겁시다. 다 좋아. 바이오 붙이고 다 좋아. 근데 주가가 사실 6월달부터 계속 고점을 낮추는 게 좀 보입니다. 월봉으로 잘 안 보이면 주봉으로 보여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작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도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료 매출인 게 상당히 보면 좀 안 느껴지는 게 있죠. 무지하게 가볍습니다. 예, 가볍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놈이 때렸다는 거예요. 기타 법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은 기타 법인을 계속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예. 수급에서 원래 이런 그 M&A 주식들은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기타 법인에서 잡아야 됩니다. 일반 법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일반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비상장 회사, 이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 법인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정리하면 기타 법인의 매도세가 손절성이든 익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바로 화답하기는 상당히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화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 6월 달에도 동일한 미국 바이오 회사 인수 재료 위에 주가가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이 회사는 수급이 좀 가볍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회사의 주가가 지난해 6월 달 이후부터 계속 고점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만약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여기 2,000원, 그러니까 액면의 기준가를 할 수 있는 1985원까지 회복해주면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바로 빠지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할 수 있는 1,500원 훼손한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저도.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한번 그래도 정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악재성 재료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다시 2,950원대를 회복하는 거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혹여하나 신규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본 영상을 키가 썩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종목을 이렇게 쭉 설명드릴 때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주가라는 건 사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종목을 이렇게 좁혀가는구나, 지분이 이렇구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헬스케어가 왜 나오니? 네, 인콘 조금 가벼워요. 종목이라면. 화풀이했습니다.